번째 주제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윤창환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제주감귤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성건 국회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요새 감귤 관련 예산이라도 하는데 아주 큰 든든한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지 정비라든지 우리 또 해상 물류비라든지 하는데 저희들 위성건 의원님께서 상당히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한번 좀 앞으로 농업 많이 좀 봐주셔서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 감귤 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제인데 제가 사실은 감귤에 입문한 지가 올해로서 한 22년째 됐습니다. 예, 그래서 22년째인데 22년 전부터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말을 할까? 과거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면 상당히 죄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전체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무형이기 때문에 실무를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책 방향 사실은 감귤 산업 정책 방향인데 정책 방향이 뭐겠습니까? 사실 농가들이 돈 잘 버는 게 정책 방향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오면서 이거보다도 좀 메모를 좀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머릿속에 든 게 할까봐 사실은 이게 맛있는 감귤 생산이죠. 이게 고품질 감귤이라고 생산하는데 사실 그 틀린 말이죠. 고품질이라는 게 우리 식물학자 여기 이제 농업을 다 전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품질이라는 것은 그 품종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고품질 아닙니까?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맛있는 감귤이죠. 이게 정확하게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한테는 고품질이라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맛있는 감귤을 생산하는데 안정하게 적정하게 생산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통은 시장별 시기별로 수급 조절해서 적정하게 출하하겠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다 하는 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더 붙인다면은 이제 우리 감귤 산업 육성을 해서 가공이라든지 홍보 마케팅하자. 이게 기본 틀인 것 같아요. 정책면, 생산적인 면, 유통면 늘 우리가 30년 동안 생산, 유통, 홍보, 마케팅 이거에만 대해서 지금까지 주 토론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주도의 감귤의 가장 문제점이 뭘까 이거부터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자. 지금 이겁니다. 감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뭐냐? 조직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란 말은 좀 빼고 여기 조합장도 계셨기 때문에 조직화가 전혀라는 말 상당히 안 돼 있어요. 조직화가 안 돼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고 감귤뿐만 아니고 농업 전체가 조직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장목반이 몇 개고 농협이 감력 다 있는데 뭔 조직화가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잘 들여다봅시다. 어떠한 감귤의 농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요. 조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없어 이게.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피해 본 거에 지원해줘. 이 정도 수준 수준한 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직화를 해야 되겠다. 이 조직화하는 방법이 어디냐?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생산자 단체별로 이 밑에 바닥부터 조직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직화에 상당히 기본적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조직화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모든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에 도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어떤 호언장담을 했느냐. 농감을 통하는 이 조직화를 통해서 개통출하를 70%까지 늘리겠습니다. 호언장담 본 거죠. 이게. 개통출하 행정이 하는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지원을 할 수겠죠. 그런데 생산자 단체가 유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가 얘기하니까 해내라 이거요. 이게 농가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감협이 안 하게 되면 지금 재작년 2015년 산인 경우에 48% 아닙니까? 42%인가? 올라가는 42%, 4%. 그럼 이거 뭐야 이게? 70% 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조직화가 되냐? 분명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다스릴 수 있고 자기 조직을 조직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직화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화 연계를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또 두 번째 문제로 둔다면은 생산의 문제, 유통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제가 조직화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뭐 공손회를 조직하고 그냥 조직 내에 또 조직을 구성해 가는 거야 이게. 예. 또 쉽게 말해서 집단 내에 또 소집단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보조금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속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무용어로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조금의 문제인데 과거에 제가 한 22년 전에 도청에 그때 처음 입성했을 때 한칠 레프트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때 보고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보고서 내용이냐? 모든 사람들이 한칠레 FTA가 돼서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이 정도 떨어지니까 그 차익을 보조금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였거든. 아주 단순한 논리지 이게. 보조금이. 개방이 돼서 그 차익이 난 것만큼 보조금을 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단순 논리가 되세요. 근데 사실은 그럴듯해. 농가 입장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건 아니죠 이게.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어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보조금을 그대로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농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도 보조금 없이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농가들 앞이나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이게 그냥 태클이 들어와 이게 뭔 소리냐고 잘 생각해 보자 이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반드시 농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이건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반드시 농가가 해야 될 일도 보조금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다음에 보조금 아니면 안 되더라고 이게. 우리가 주위에 감귤 같은 난 농업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점이 아니냐 해서 이런 데 토론에도 한번 붙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이 어떤 문제점에 농업의 문제점이라는 토론에 가보면 아까처럼 뭐 생산의 문제, 뭐 정책의 문제, 유통의 문제 이런 것이 주 핵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정서, 다마다 지역의 정서가 있을 겁니다. 지역의 정서. 그 지역의 농가의 정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 제주도 농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인데, 우리 제주도의 정서, 농가의 농가, 우리 뭐 노동요, 뭐 감질 매는 소리나 이런 다 잘 들어있어요, 이게. 구구절절 들었잖아요. 과거에 뭐 우리 제주도 말로 조코구리 주워 집는 건 또 다 주워 담는 이런 정신이라든지 전략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서가 문제점으로 해서 결부되지 않고 자꾸 저런 것만 얘기해버리면은 뭐 생산력 이러면 그건 시간도 안 맥히는 말이죠 이게. 이런 차원에서도 토론할 때 상당히 접근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하면은 뭐 조례를 만들어서 뭐 규칙을 만들어서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 모든 농가를 통제하려고 해요 이게. 그런데 제주도 분들 그거 아주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자,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 농가를 관리하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툭 하면 조례 규정에 못 넣고 뭐 합시다. 농가의 자유로 가야 됩니다. 다들 인식하더라고요. 자, 뭐 어떻게 얘기하냐. 주의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주의가. 다 자유 뭐 이런 거 다 물길 가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 제주도에 오게 되면 지금 무슨 거 조례에 놓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네.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인가. 규제와 통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습니다. 규제와 통제를 하게 되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책 방향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 번 물러선다기보다도 규제와 통제가 아니고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격 조수입이 아까 나오던데 매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가만 보면은 그래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이때는 떨어졌다 매해마다 떨어지는 감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생산량이라든지 그에 상당히 하늘이 지어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함수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맞질 않아. 작년산 감귤이 사상 최대될 것 같아요. 작년산 감귤이. 아까 재작년에가 6,020억이잖아요. 6,020억인데 작년산 감귤은 2014년도가 9,014억인데 뭐 한 9,200~300억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가짓게 했는데 좀 더 뭐 자를 건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겁니까 이런 거는
작년에 유통을 정책을 잘하고 이래서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것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다 이거지. 매마다 떨어지는 감귤 가격이기 때문에 뭐 정책이 잘못하고 뭐 농가들이 잘못한 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지. 이런 것들도 이런 그 토론을 통해서 한번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아까 한 15분인가 이러니까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봤을 때 만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회의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들이 이런 부분도 한번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이라고. 감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가공 이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회의, 농가의 심의도 좀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럽니다. 비상분출라 걸린 놈은 져서 든 놈이야. 네. 그건 아니죠 이게. 도덕적 해가 그만큼 됐잖아요. 죄송해서 관련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야 이게. 네. 이런 의식이 잘못이라고 정책적으로 아무리 뭐 규제와 통일을 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정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준호 농식품부 차관님이 최종 우리 AI 회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차관을 떠나면서 마지막 인사말 이런 말씀을 해. AI 관련해서 이 말이 시저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저가 한 말입니다 하면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는 생각만 할 것이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생각만 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각자의 생각은 달릴 수가 있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감귤에서 20년 동안 공직이 근무하면서 이런 방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냐 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